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21년 3월 26일입니다. 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작년에 헌법 개정했죠. 그래서 뭐가 현실화됐냐? 84세까지 지금부터 15년 남은 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69세시죠. 뉴스를 보니까 이런 거에 뽑히셨더라고요. 러시아 최고 매력남. 어우, 야, 형님 아니죠. 아버님, 연세 치고는, 이게, 식스팩이, 이거 포토샵 아닐까? 연세 치고는 식스팩이 장난 아니신데, 아무리 군인 출신이지만. 하여튼, 뭐, 러시아 최고 매력남에 뽑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일단 푸틴의 인기가 왜 그렇게 높고,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역사상, 그 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 역사상, 뭐, 천년 기준, 어딜까? 미국? 야, 미국 200년 됐는데, 미국 원래 1위였잖아. 아니 역사 과거에 1등이었을 땐 지금 1등은 상관없대. 등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봅시다. 이게 GDP 명목 GDP 기준이에요. 국력을 뭘로 측정하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군사력 이런 거 말고 그냥 경제적으로 명목 GDP로 측정을 하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뭐 미국은 옛날에도 1, 2위 했죠. 생긴 다음엔 그전에 없었으니까. 중국은 뭐 당나라 청나라 때 생각하면 뭐 1, 2위 했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은 역사상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곳은 제가 생각하기엔 3위 일본. 독일은 뭐 한때 1, 2위 했죠. 영국도 해가 안 졌고 인도도 뭐 무굴 제국 어쩌고 할 땐 잘 나갔고 프랑스도 식민지 장난 아니었고 이탈리아도 한땐 잘 나갔고 캐나다는 뭐 이제 막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야 대한민국이 10등입니다. 세계 10위. 야 훌륭하다. 세계 10위. 세계 3위 일본도 대단한데 세계 10위 대한민국 장난 아니죠. 일본도 뭐 대동아 공유권 어쩌고든 뭐 최근이니까 자기 역사 한 1000년 2000년 봤을 때 최근 100년이 가장 랭킹이 높은 게 일본과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1위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위치가 불만입니까?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다. 11위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불만입니까? 불만입니까? 러시아의 기준을 어디에 져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근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백 년 전을 생각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엄청난 불만이겠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자기들 마음속으로는 이건 경제력이고 자기는 여기 요 정도 3위? 중국하고 중국이 좀 밀릴 것 같고 자기는 스스로는 3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본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러시아 애들은. 러시아 비행기가 가끔 그 일본이 왔다 갔다 하죠. 쏠 때면 쏘라고. 쏴볼 때면 쏴봐 하고 거기 뭐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뭐 북방 섬 내놔라 그러면은 푸틴이 가서 거기서 뭐 땅 파고 있죠. 장난하냐고 이러기 때문에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여기라고 생각할 텐데 그 얘기 조금 드리기 전에 요게 있습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상유사회라는 게 있거든요. 유엔 안보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5개가 있고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게 10개가 있어요. 10개는 계속 돌아가. 지역별로 배분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요 상임이사국 5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유엔이 뭐 하려면 이 5개국 중에 한 개도 반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이 5개가 어디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GDP 순서가 아니죠. 러시아. 뭐 나머지는 뭐 이거 11위잖아. 저게 저렇게 들어간 이유는 당연하죠. 얘네는 승전국. 등수는 되는데 못 들어간 애들은 패전국. 졌거든. 예전에. 어디를 자식들이. 전쟁 이렇게 하고 진 다음에 못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독일도 못 들어갔어요. 일본은 당연히 못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는 뭐 별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독일이 못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간 애들은. 뭐야 이거. 나보다 뭐 그렇게 썩 그 훌륭해 보이지 않는 애들이 들어가 있거든. 얘네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일본. 능력 있는 국가의 안보리를 내줘야 된다.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2020년입니다. 최근 있어요. 거의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보니까 경제력은 되는데 못 들어간 국가들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면은 일본, 여기 일본, 독일, 인도, 이탈리아 억울하다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나 독일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손을 잡았어. 요 네 나라가. 한 번에 들어가자. 우리 4개의 나라가 손을 잡고 4개 늘리자. 지금 5개국인데 9개국으로 늘리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에. 그래서 우리도 비토권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 있고 승전국들. 미국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 있고 지금 보였던 경제력은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건 4개국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요 B그룹에는 못 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B그룹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12개국이 있어요. C그룹이라고 합시다. C그룹. 이 C그룹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얘 이름도 있어요. 컨센서스 그룹. 무슨 생각을 했어요? B그룹이 들어가는 거를 냅둘까?
잠깐만, 뭐 지금 같은 반이거든요. 근데 공부 좀 잘한다고 우월반 가겠다는 거잖아. 당연히 컨센서스 그룹은 장난치냐 그러겠죠. 어디 니네 혼자 가려고. 당연히 반대합니다. 비상임 오히려 더 늘려라. C반 늘리면 되지. 컨센서스 그룹이 누구냐? 코레아, 이탈리아, 멕시코. 억울한 나라들이죠. 거기 딱 껴서 라인에 딱 껴서 조금 그 억울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탈리아나 코레아, 러시아보다 조금 위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비슷한 나라 아이가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후드로 맞을 것 같은 나라들이 여기 딱 껴있는데 중견 12개국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못 들어가도 어디 니들이. 게다가 코레아는 옆에 있는 나라가 들어가는 걸 절대 반대하죠. 야, 코레아는 장난. no. 5개국이면 되지. 무슨 9개국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어디 가서 말 같지. 게다가 이 일본은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 하냐고. 목숨 걸고 반대하죠. 목숨 걸고. 여기 진짜 목숨 걸고 반대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나라 뒤에서 2등입니다. 중국보다 더 반대하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 한국은 3위, 중국은 2위. 러시아? 에이, 북한이죠. 북한은 여긴 욕을 해. 천하의 개쌍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로 욕을 해. 이게 방송 중에 욕 죄송한데 여기는 욕을 해요. 욕을. 이게 뭘 갖고 끝낸 걸로 상소문을 읽어보면은 절반이 욕이야. 뭐 천하의 뭐 이 엄마 없는 놈들아부터 시작해서 니들의 뭐 어쩌고 무슨 뭐 물에 처박아 넣는다는 둥 뭐 태평양에 수장을 시킨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강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그죠? 못 들을 말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그룹 중국은 당연히 일본 안 된다 그러고 인도도 어려워요. 아까 저 4그룹 중에 왜 어렵냐? 당연히 여기 지금 한쪽에 쿠쿠리칼 들고 한쪽에는 그 환도 들고 이렇게 1대1 하고 있거든요. 저기 히말라야 근처에서 1대1 뜨고 있어요. 이제 육박전 펼치고 무슨 그 영화 찍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웬만하면 해주겠어요 지금?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미얀마에서 유엔이 왜 안 움직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인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미얀마 군부 편인지 미얀마 그 민주화 편인지 애매하니까 상당히 뭐 들어가기도 힘든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승전국으로 여기 상임이사국엔 들어있는데 자기들 위치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할지 안 들어할지 러시아 영광의 순간이면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지만 여기거든요. 러시아 제국과 소련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이 물론 여기는 얼음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이인데 우리 기억 속에 러시아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유럽이고 독일이고 그 옆에 요만한 나라였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어마무지한 큰 나라가 됐잖아. 이런 나라가 됐죠. 저 옛날에 저 알래스카까지. 와, 아무리 뭐 지도상에 그 뭐 축소법이 있다 그래도 이게 땅이 무지막지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러시아에는 유명한 황제가 2분 계십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유명한 왜냐하면은 다 땅이 연관이 돼 있어요. 저걸 만드는 사람들. 첫 번째가 옛날에 나왔던 여기 자기 아들 머리를 내리쳐갖고 죽게 만들었다는 그 이반 뇌제라고 부르죠. 이반 더 테러블.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나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말 그대로 테러블이라는 말이 두려운 군주. 그러니까 좀 정신 나간 군주지만 빛나는 군주다. 왜 빛나는 군주냐? 사람은 잘 태어나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이 이반 뇌제라는 아저씨가 집권했던 해를 보면 언제입니까? 1533년에서 1584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요 앞뒤가 달라요. 이반 뇌제 앞은 뭐였어요? 무슨 러시아의 땅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택도 없었죠? 러시아의 땅이 아니라 그때는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1480년까지. 끽소리 못하고. 야, 그 몽골의 지배 중이었어요. 만약에 저 아씨가 저때 태어났으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타타르의 멍해라 그러죠. 유명한 말로. 몽골이 끝났어. 몽골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뭐 무기 같은 것도 현대적인 게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유럽의 기술의 발전이 등장을 하던 때 저 아저씨가 이반 뇌제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어디를? 이쪽을. 가면 죽지. 가긴 뭘 가. 야, 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대였지. 올까봐. 그때는 올까봐 올까봐 바들바들 떠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긴 어딜 가. 여기는 그 판타지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오그리마잖아. 오그리마 오크 트롤 뭐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트롤족이나 오크족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을 못하던 거였고 자기네들 인식은 여기에 멈췄죠. 절대 못 넘어가는 여기 우랄 산맥이죠. 절대 못 넘어가는 거기였는데 감히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몽골족이 지나가니까 1500년대가 되니까 안 오네? 뭔 일인지 모르죠. 문제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애들이 안 온단 말이야. 게다가 총 같은 것도 생기고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1500년대 혹시 잘못 넘었다가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는 건가 살살 넘어가 봤는데 문제는 넘어가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때 당시 거기 뭐가 있겠어.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눈밭이지. 위로 가보면 눈밭이고 아래로 가면은 뭐가 있긴 한데 1579년에 살살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고 남쪽으로 조금 가니까 몽골의 후예들이 있어요. 11억 한국이라고. 잠깐 쫄았는데 보니까 총이 없어. 화살 쏘고 있어. 쐈어요. 쏘니까 이기네.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화살 쏘고 뭐 이러고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빵빵 쏘니까 애들이 나가니까 정복당해요. 그 시비르 때문에 애들이 그걸 시베리아라고 불러요. 이 시베리아가 사실은 우리 그 몽골에서 나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베리아라고 부르는데 가보니까 걔네 얘네를 싹 밀고 나니까 옆이 비었어. 비어갖고 이 70년 만에 러시아 여기서 시작해서 5,000km를 개척을 합니다. 여기는 정복이 아니라 개척이죠. 마치 서부 개척 시대처럼. 미국의 우리 서부 개척만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의 동부 개척이 더 크죠. 땅 길이로 치면 더 커요. 5,000km를 개척해요. 쫙쭉 달리는 거야. 금광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근데 모피가 나왔죠. 모피가 5,000km를 개척해서 드디어 아시아 동쪽 끝 태평양에 가죠. 1648년에는 베링해를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1741년에 알래스카를 병합하죠. 유명한 일로. 그래서 알래스카가 소련권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돈이 필요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죠. 결론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영국에 팔려고 그래요. 근데 영국이 거절하죠. 돈 없다고. 당시 캐나다가 영국령이에요. 저 영국 입장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캐나다가 영국 거였어요. 미국 뭐 북부도 그렇고 이게 내 거거든요. 이거 뭐 그렇게 위에도 있잖아. 이거 얼음밖에 없잖아. 여기 뭐 있는 거 북극곰 있나? 뭐 이거 물개 조금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 굳이 영국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 이때 영국이 이 땅을 샀으면은 알래스카는 캐나다 거겠죠. 이때 안 샀어요. 미국한테 사라 그러니까 미국도 거절하죠. 돈 없다고. 그딴 거 왜 사냐고. 지금 남북전쟁 해갖고 지금 먹을 땅이 이만한데 지금 미국 땅덩어리 이거 다 먹고 있는 나라 정신 없잖아요 지금. 이거 다 먹고 있는데 뭐 이거 싫어. 그 얼음덩어리 뭐하고 사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썰이지만 유럽에 있는 온갖 나라한테 다 제의했다 그래요. 사라고. 돈 없다고. 리히텐슈타인 여기 막혀있는 도시한테도 제의했다 그럽니다. 안 샀죠. 안 팔리니까 이때 소련이 이런 결정을 했대요. 러시아가. 그냥 철수하겠다. 야 비용 드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다. 이사비라도 뽑자고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서 미국이 그 유명한 딜 500만 달러 아니면 안 산다. 턱없이 싼 가격 한마디로 안 사겠다고 말하니까 러시아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주면 팔게 그리고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파는데 웃긴 거는 알래스카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17배라 그러죠. 미국의 5분의 1이거든요. 유명하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알래스카. 미국에서 주 중에 가장 큰 게 알래스카입니다. 텍사스주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옆에다가 세워놔 봤습니다. 이게 실화냐? 잠깐만. 와,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알래스카요. 중국이 놔둔 거예요. 실제로 갖다 놓은 겁니다. 미국 영토의 5분의 1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인도에다 갖다 놔봤어요. 야, 이게 진짠가? 제가 노면서도 눈을 의심했어. 제가 거의 인도를 덮는데? 야, 잠깐만. 아무리 저기가 얼음에 덮여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와, 이게 어마무지한 곳이었구나. 와, 뭐 엇비스까지는 아니죠. 물론 인도는 여기도 있고 하니까 좀 넓긴 하겠지만 대충 그냥 그래서 잠깐만 저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유럽에 넘으면 얼마나 할까? 야, 알래스카 하나가 서유럽을 다 덮고 독일 더하기 프랑스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거 뭐 여기 다 덮었죠. 이게 스케일 조정된 거야. 이 사이트가 이름이 뭐더라? 뭐 리얼한 크기를 갖다가 비교해준다는 사이트거든요. 갖다 놓으니까 와, 알래스카가 어마무지한 거였죠. 미국의 가장 큰 주다. 물론 이걸 처음에 샀을 때 유명한 사건이죠. 미국 여론은 이렇다고 합니다. 비싸게 샀다. 뭐 하려고 샀냐? 냉장고를 산 거냐?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붙여서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불렀대요. 주지. 지금. 와,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보면은 개척시대에 엄청나게 땅덩어리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어있는 땅으로 간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답이었죠. 비어있는 건 아니지.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쫓아내버린 거죠. 죽이거나. 캐나다. 답이었죠. 러시아. 사실은 사람이 저 위에는 안 사는 데인데 러시아. 호주. 영국. 이 빈 땅으로 간 나라들은 지금 뭐 어마무지한 개척시대. 우리는 미국만 개척시대로 생각하는데 얘네들도 그런 개척시대를 가지면서 땅 따먹게 성공을 했고 생각보다 비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이 있었던 곳이 있었죠. 얘네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 의외.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천하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 갔더니 야, 이게 나중에 다 독립했죠. 나중에 독립하고 뭐 남은 건 없고 물론 뭐 자기네들 이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사실상 문화권이 되긴 했지만 나라로 독립하고 여기도 뭐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당연히 원래 사람이 있던 곳이 쪼개진 게 당연하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고 결국 1500년대 1600년대 시베리아 동진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다 혼자 먹긴 했는데 여기 뭐 얼음이잖아. 뭐가 생산성이 없고 실제로 자기 도시들은 여기에 다 몰려있죠. 말이 자기네 땅이지 그 당시에는 별 그게 없었는데 이거를 또 뒤집는 사람이 나오죠. 러시아 유명한 사람. 표트르 대제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럼 이 아저씨는 뭐 했냐? 이 아저씨는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효도를 아니고요.
서유럽에 유학을 갔다 그래요. 어렸을 때 왕이 된 다음에 250명의 사절단을 끌고 무슨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절단이 생각나죠. 유럽에 간 거, 서유럽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돼 있는지 이런 모습으로 다녔다 그럽니다. 키가 2m가 넘었다 그러던데. 야, 등치가 그림으로 봐도 왠지 그 UFC에서 좀 뵈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자 이제 러시아를 발전을 시켜야겠는데 러시아가 땅이 좀 그러니까 러시아에 항상 주장하는 거 부동항 얼지 않은 항구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항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고민을 하냐? 러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 얼지 않은 항구가 두 군데 있거든요. 요 발트해 요쪽으로 가야 되냐? 흑해 여기로 가야 되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항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유럽하고 좀 이렇게 여기 중간에 독일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둘 다는 안 되지. 그때 당시 러시아 이렇게 힘센 나라가 아닌데. 처음에는 이쪽에 흑해에 혹시 관심을 좀 가져볼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의 지리를 역사를 생각해보면은 관심 받기 힘들었죠. 왜냐? 당시 흑해 지배자가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따 한번 찔러봐요. 그랬다가 싸대기 맞죠. 좀 찔러봤다가 바로 그냥 오스만 제국한테 한 대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지. 여긴 최전성기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니까 발트의 지배자가 누구였냐? 오, 만만도리. 그때 당시에는 만만도리 스웨덴 아저씨들이었어요. 스웨덴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동유럽에 진출해서 여기를 늘리고자 하는 동유럽 진출 정책이라는 걸 피고 있었고 여기 스웨덴의 왕이 스웨덴 또 유명한 나라였어요. 칼 12사라고 야망가라고 불리는데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먹겠다라는 이런 야망을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붙어요. 그게 유명한 국방전쟁이라는 거를 붙습니다. 러시아가 제국이냐 스웨덴이 제국이냐 둘 중에 하나는 제국이 되겠다. 열심히 싸워서 결국엔 러시아가 이기고 스웨덴이 몰락을 하죠. 스웨덴 제국이 몰락을 하고 러시아 제국이 뜨게 된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러시아의 이미지가 1721년 이후에 생깁니다. 거의 1800년에 생긴 거죠. 1800년대. 이게 200년 된 거죠. 그리고 유명한 게 이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죠. 발트해가. 그래서 수도도 옮깁니다. 도시도 만들어요. 그게 여기 발트해 성 베드로의 도시. 성이 상트, 세인트, 베드로, 피터, 상트 페테르부르크. 여기 만들죠. 여기. 우리 형님들의 머릿속에는 레닌그라드. 저 안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오 멋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저 아저씨 때 여기 왼쪽으로 진출을 성공하면서 지금의 강력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물론 이제 힘이 세지니까 중앙아시아도 남진을 하죠. 중국하고 붙고 뭐 저기 중앙아시아 애들하고 싸우면서 거기 쉽게 제압을 하면서 러시아 제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강력한 제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러시아라 그러면은 이런 역사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우린 서구 유럽 중심의 역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비껴나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폴레옹 시대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 러시아. 내가 승자다. 서구 위주의 그거를 러시아가 이겼죠. 1차 세계대전을 승자로 이끈 자가 누구냐? 등정국. 러시아 사람 측에서. 러시아. 러시아죠. 독일과 러시아의 싸움이었다. 물론 최대 피해국이거든요. 왜 피해국이냐?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독일이 질 것 같으니까 치사한 짓을 해요. 치사한 걸 합니다. 여기다가 독약을 투입하죠. 러시아한테. 질 것 같으니까. 레닌 아저씨를 레닌 아저씨가 독일의 망명 중이었거든요.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요. 이렇게 기차 태워서 사비로 러시아에다가 넣어드립니다. 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거에 러시아 가죠. 싸움은 이겼는데 가요. 그냥 뭐 다 죽잖아.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서 야 정말 뭐 한 방에 보냈습니다. 제 사실상 승자는 독일 같은데 승전국이었지만 러시아가 저 한 방에 분열이 되죠. 이거 러시아 뜯긴 거예요. 여기 뜯겨 여기 뜯겨 여기 이겼거든요. 여기 뜯겨 여기 뜯겨 다 뜯겼어요. 여기 뜯겨 여기 뜯겨 쭉쭉 뜯겼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겼는데 마음은 이겼지만 야 이상하게 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러시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대전 2차 대전 독일이 일으켰지만 역시 승전국은 우리다. 우리가 막은 거죠. 독일과 소련의 독일과 러시아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떨궈지고 그때 당시에 뭐 밀리기나 했지 뭐 니들이 뭘 했냐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을 이긴 최대의 승전국이다. 사람도 제일 많이 죽었죠. 우리는 왠지 미국, 영국이 승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얘들은 나중에 와서 떡에다 본 거고 실제로 우리 둘이 싸운 거에서 우리가 밀어버린 역사를 보면은 뭐 죽은 사람 숫자만 치면은 사실 얘가 더 많이 죽었죠. 독일도 여기서 더 많이 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일본이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 일본이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독일이 망했다. 이렇게 배운 게 우리 입장에서 역사고 쟤네는 아닌 거죠. 나치 독일에 맞서서 서유럽은 패망했고
오직 살아남은 소련이 독일과 싸워서 최다 사상자를 내면서도 독일을 이겨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고 나중에 미국은 이제 꿀빨로 들어왔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해낸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유명하죠.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바로 그 전투에서 독일이 우리 소련이 이기면서 독일을 이긴 그런 소련의 전쟁이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나폴레옹 시대도 끝장냈고 1차 세계대전도 이겼고 2차 세계대전도 이겼고 모든 세계대전을 승자로 만든 세계를 구한 러시아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내는 어떤 배트맨과 슈퍼맨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똑같은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다 이렇게 저런 정복자의 손에게서 구했다. 게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과 소련의 절대 이강 시대, 러시아 입장에서 최강, 세계 최강 시대 G2 시대로 바로 들어가면서 과거 1700년대 이전의 러시아와 1900년대 이후의 소련, 러시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엄청난 승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되죠. 하필 붙은 게 미국이었죠. 미국하고 붙었다가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게다가 이렇게 된 거는 거기까진 좋았는데 뭐 문을 여는 거니까 개혁 개방. 문제는 그 다음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옐친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술고래로 유명했다 그러죠. 항상 코가 빨간 채로 나왔는데 이분 시절에 나락으로 갑니다. 이 위대했던 역사, 승리의 역사, 독재자의 소나기에서 세계를 구한 러시아가 조금 있다가 충격을 받는데요. 체첸해지죠. 체첸하고 여기서 전투했다가 집니다. 1998년엔 아예 경제적으로 망해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요. 우리 비단 갚겠다. 이래갖고 모 펀드가, 르네상스 펀드가 날아가고 전쟁도 지고 경제도 나락가고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를 가리키면서 이때 이런 생각이 펼쳐지죠. 더럽게 못 사는 나라 러시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1인당 GDP도 낮고 세상에 뭐 이상하게 뭐 불곰하고 싸우기나 하고 뭐 알코올이나 먹고 보드카나 먹고 있고 살기는 못 사는데 뭐 그냥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이때 퍼지기 시작해요. 과거의 영광인 거죠. 뭐 군사력은 핵은 좀 갖고 있겠구만, 뭐 이 정도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총리였죠. 푸틴 총리, 보리스 옐친 대통령. 옐친 형 그만해. 그리고 자기가 총리 돼서 군인 출신이니까 한 방에 체첸을 밀어버립니다. 유명하죠. 한 방에. 졌었는데 다시 쳐들어가서 LIC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원기옥 날려서 한 방에 밀어버려서 국민 스타, 땅에 떨어진 우리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줄 남자. 게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우리 보리스 옐친 아저씨 시절에 러시아의 GDP가 이게 개혁 개방한 다음에 얼마 안 됐고 조금 있다가 뭐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찌글찌글하다가 뭐 이러고 그 모라토리움도 되고 경제가 골로 가는데 푸틴 형이 잡은 다음에는 우오 하잖아요. 물론 최근에 조금 최근에 그렇지만 우오 갔기 때문에 위대한 러시아를 부응해줄 뭐 대통령 열광적인 환호를 하죠. 독재일지라도. 게다가 조금 있다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크림반도 합병 G7이 반대한다. 탱크를 밀어버리죠. 됐고 너희랑 나랑 어디 탱크를 밀고 됐고 하고 깃발 세운 다음에 내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런 영광, 과거의 향수를 갖고 오는 데다가 물론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은 GDP로 치면은 지금 미국의 7%입니다. 미국이 여기 200이죠. 러시아는 14예요. 14. 중국 GDP의 10%, 미국 GDP의 7%. 심지어 꼬리에 밀렸어요. 물론 그때 현실은 나락이지만, 아직도 나락이지만은 과거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3번이나 구했던, 2번 또는 3번을 구했던 강한 대통령,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는 푸틴이 이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미냐? 아니죠. 젊은 층이 밉니다. 위대했던 러시아를 생각하는, 위대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는 18에서 24세 러시아 청년의 86%, 거의 80% 이상이 지지를 하는 압도적인 젊은 층이 미는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작년에 푸틴 개헌이 통과하죠. 푸틴 개헌이 뭐냐? 러시아는 산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상 산연임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2번 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푸틴도 요번에 좀 하면 나와야 되는데 법을 바꿨어요. 헌법을. 뭐라고? 지금까지는 봐준다. 지금까지 한 거는 없던 걸로 해준다. 뉴 카운트죠. 뉴 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야? 푸틴이 지금까지 한 거는 봐주고 그 이후로 뉴 카운트, 그러니까 푸틴 다음에 대통령 누군지 몰라도 너는 3년임이지만 나는 지금까지는 리셋을 해주겠다는 건데, 리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법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2000년에 대통령이 되고요. 그땐 4년이었어요. 8년. 그 다음에 자기가 3기만임을 못하니까 이때는 못하고 친구를 대통령 세우고 자기 총리했잖아요. 요 시기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4년은 너무 짧아. 자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꿔요. 6년. 그래서 이때 한번 다시 6년,
요때 6년 하면은 이제 2023년까지인데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러나야 되거든. 다시 3년임으로 메드베데프 다시 세워서 다시 총리할 수 없으니까 이때 개헌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새로 카운트.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6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12년. 그러면 2036년이니까 84세까지 이제 하실 수 있는 걸로. 이 통과가 된 거죠. 2021년에 드디어 통과가 돼서 지금 78% 찬성으로 통과가 돼서 지금 러시아는 한마디로 이게 국민투표까지 갔어요. 러시아에서 이게 뭐 제대로 된 투표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투표라고 하면은 78%가 실제로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 강한 대통령, 강한 러시아, 과거 세계를 구했던 그 러시아의 입장. 지금은 비록 GDP가 11위 뒤로 엄청나게 밀려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시 살려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